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덕후입니다. 자, 어제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101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확실하게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를 확실시 했는데요. 이거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회복한 게요, 20년 만입니다. 20년이 넘어요. 자, 2000년 IT 버블이 막 붕괴될 때 아마 이게 9월 14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거의 음봉 만들면서 1000포인트 붕괴시키고 그 다음날 개파락, 그 다음엔 아비규환의 IT 버블 붕괴가 더 가속화됐었는데, 그 이후 20년 반 만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 감회가 새로운데, 그 감회와 함께 지난 20년간의 코스닥 시장 뒤돌아보다 보니까요, 좀 몇 가지 좀 씁쓸한 부분이 마음에 남습니다. 코스닥 시장, 나스닥과 같은 그러한 시장을 꿈꾸면서 만들어진 시장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뒤에 후반부에 중요하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시장의 지난 히스토리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공중파 뉴스를 봤더니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시작해서 뭐 어떻게 돼서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라고 어제 공중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요 부분에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은 엄밀하게 1000포인트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시장이 과거 2004년 1월에 코스닥 지수를 10배수 합니다. 그 전에 그 직전만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뭐 40포인트, 50포인트 뭐 이런 식의 이거 뭐 동전도 아니고 이런 포인트를 계속 보이다 보니까 10배수 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던 것입니다. 좀 씁쓸한 부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1000포인트 돌파했다라는 것은 과거로 치자면 100포인트를 돌파한 겁니다. 히스토리를 살짝 이야기 드릴게요. 코스닥 지수는 96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0포인트로 잡고 코스닥 지수가 산정되기 시작했고요. 97년 1월에 코스닥 지수가 발표됩니다. 자,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8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0포인트로 잡고, 이게 83년 초에 발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맥락인데, 자, 코스닥 지수가 97년 1월에 발표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의 그 한가운데 경량의 회오리에 휘말렸죠. 그러면서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요, 99년 초, 제가 이제 그때 주식시장 처음 시작할 때 정도의 기억이 나는 게, 코스닥 시장이라고 안 하고 코스닥 협회 뭐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그때 당시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이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기세 보합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9년 IT 버블이 터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의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이때 당시 단 1년 만에 99년 연초부터 해서 2000년 3월에 이게 2925.50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나누기 10하면 292.5포인트로 고점을 찍었었으니까, 요게 단숨에 5배 막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으니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난리가 나서 세롬 기술, 요게 이제 99년에 정말 황제주였습니다. 100배 넘게 상승했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로 바뀐 다음, 얘도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한컴, 한글과 컴퓨터, 요때 당시 황제주였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10배는 기본이고, 그랬던 시절이 IT 버블 때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현재 기준 2925.50포인트 만든 후에 IT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지수가 이게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나고 계속 하락해서 2004년 여름에는 뭐 거의 한 지금 기준으로 한 3, 40포인트까지 크게 3, 400포인트까지 크게 하락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2004년 1월에 코스닥 지수를 10배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때 최저점이 뭐 300, 400이었다 그러면 이전으로 따지면 뭐 30포인트, 40포인트. 이거 뭐 애들 동전도 아니고 뭐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 증시 토크 보시고 코스닥 차트 한번 과거 쭉 보시면요. 자, 과거 지수가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2925.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 1월 이전에는 이 마지막 소수자리가 다 0일 겁니다. 그게 다 곱하기 10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후에 코스닥 시장은 IT 버블 붕괴 후 후유증이 있었다가 2005, 2007년에 반짝 상승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폭락을 거치면서 이거 뭐 245.06포인트까지 옛날 지수로 치면 24.55까지 대폭락합니다. 와, 참 엄청난 굴곡이 있었죠. 그 후에 시장 상승이 있고 2010년대 바이오 중심의 강세장이 있으면서 꾸준히 상승해서 1000포인트 부근까지 왔다가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쇼크 거치는 과정에서 또다시 큰 충격이 있었지만 그 후 반등 끝에 지금 1000포인트를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정말 먼 길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종합주가지수는 그래도 20년 전 주가지수 고점 1000포인트에서 지금 3000 이렇게 높게 상승해 있는데 왜 코스닥 시장은 왜 1000포인트를 그렇게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주식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정말 큰 하나의 밑거름이 되실 것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장 큰 이유는요. 시가총액 상위권에 펀더멘탈이 약한 종목들이 대규모로 포진되어 있었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얘네들이 다 코스피로 가요. 이게 가장 큽니다. 좋은 종목들 코스피로 가고 남아있는 것은 펀더멘탈이 약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탑 10에 있네. 아유 훌륭한 종목이야 라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 당혹스럽죠. 그런 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상장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 워낙 고밸류 상황으로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 어떤 일이 있느냐. 이 회사는 꿈과 희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밸류입니다 하면서 딱 들어왔어요. 그럼 주가가 여기서부터 잘 버텨주든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더 좋고 이럴 텐데 그 다음부터 쭉쭉 빠집니다. 얘가 시가총액 상위로 랭킹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 지수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게 되죠. 이렇게 빠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또 상장 폐지도 해. 이런 흑역사가 코스닥 시장에 반복되다 보니 코스닥 지수가 끝없이 하락을 했고 급기야 2004년 1월에 코스닥 지수를 10배 높이는 그런 결정까지 단행했던 그런 이유가 누적되어 왔고 그렇게 정말 희망이 없던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그래도 2010년대 들어서 상승 추세 타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후에 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 봐주세요. 이거 제가 오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시장 자료는요. 상단부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말고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으로도 부르죠. 그리고 하단부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저는
코스닥을 KQ라고 씁니다. 이게 옛날 사람이란 증거예요. 옛날 개발 프로젝트 가면 코스닥 관련한 모든 메뉴는 KQ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코딩 탁 할 때, 주석 넣을 때도 KQ. 예.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다 보니 그런 추억이 나네요. 자, 어쨌거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상단부는 코스피의 시장 BPS입니다. BPS가 뭡니까? 주당순 자산이죠. 자, 이게 뭐냐면 주가 지수를 PBR, 시장 PBR로 나누게 되면요, 시장 자산 가치가 계산돼요. 가상의 시장 BPS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주가로 치면은 주당 순 자산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자, 그런데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보시면, 자, 1999년 말, 그때 당시 642.5였던 요 수치가 최근에 2469, 이거 4배 이상 상승한 거죠. 오, 엄청나게 상승한 겁니다. 거의 4.5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요, 1999년에 512.3에서 지금 현재 369.2예요. 하락했죠. 자, 이런 것을 보시면은 앞서 언급드렸던 상황, 코스닥 시장에는 고밸류의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워낙 고평가되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시가총액 최상이야. 그런데 이런 와중에 코스닥 시장에 정말 좋은 종목들은 빠져나가서 코스피 시장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코스닥 시장의 체질 자체가 그렇게 크게 높아진 건 아닙니다. 2010년대 후반에 턱걸이 하듯이 샥 올라오긴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그 샥 올라온 정도가 약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가긴 하였지만 조금 불안한 부분도 저 자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나스닥처럼 정말 엄청난 시장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요 이야기는 주식시장에서 계속 공자님 말씀처럼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정말 나스닥처럼 가려고 한다면 이 과정을 거쳐 주어야만 합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 분명 알짜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카카오, 몇 년 전에 셀트리온 등등등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코스닥 시장이 아니고 코스피로 그냥 가버리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밸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코스닥에 있으면 잡주 취급받는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시장 자체에서 코스닥 시장에 머무르게 할 여러 가지 유인책들, 세제 혜택 등 이런 부분들 좀 강화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이건 2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제대로 반영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 관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엄격한 관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데 갑자기 내일 갑자기 사라져. 상장 폐지됐대. 이건 무슨 날벼락입니까? 적어도 코스피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은 투자하고 있는데 다음날 갑자기 상장 폐지해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는 오랜 역사 동안에 보면 얘가 시가총액 상위야, 그래 안전하겠지 하고 투자했는데 코스닥 종목이 시가총액 대장인데 다음날 갑자기 상장 폐지 결정,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신규 코스닥 상장 종목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IPO 공모주 투자 이제 열풍이 있긴 한데,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코스닥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깡패라고. 자, 신규 상장이 계속 전개되게 되면요, 시장에서 이걸 받칠 힘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현재 1473개에 이르는 코스닥 종목이 있는데 작년에만 103개 종목이 상장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부분 좀 조절하고, 그리고 또 유인책으로 코스닥 시장에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한다면, 자, 코스닥 시장이 나스닥처럼 장기적으로, 예,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의 요람을 넘어서 큰, 예, 큰 뭐라 그럴까, 예, 엄청난 엄청난 시장이 되는, 예,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전에도 계속 나왔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자료를 좀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네, 옛날 이야기 살짝 하기 위해서입니다. archive.org, 그러니까 옛날 사이트들 박제해 놓은, 예, 그런 뭐랄까, 이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코스닥.or.kr을 입력하면 옛날 코스닥의 모습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코스닥 시장이요, 그냥 장외 시장이었어요. 예. 지금 뭐 KOTC나, 예, 코넥스처럼 정식 시장은 아니고, 정식 시장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KOTC나 코넥스처럼 좀 장외 시장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코스닥 상장이 아니고 코스닥 등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등록 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01년에 박제된 예, 코스닥 협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요 자료를 왜 떴느냐, 옛날 뭐 느낌도 한번 받아보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 봤더니 코스닥 지수 2001년 3월 30일, 와, 이거 거의 정확하게 20년 전이네요. 예, 자, 68.43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아마 차트로는 요 날짜가 684.30포인트라고 되어 있겠죠. 곱하기 10배수 했을 때니까. 자, 저기에서 뭐 포럼 요런데 제가 예전에 객원 애널리스트로 한참 필진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벌써 20년 전 일이네요. 예. 아니 뭐 그때 뭐 글 잘 쓰진 못했습니다. 20년 전 그 흔적을, 예, 찾았었기에 우리 애청자님들께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 페이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예, 코스닥에 관한 역사를 쭉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은근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풀어가면은 정말 끝 없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가름하긴 합니다만, 정작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지수, 코스닥 지수 겨우 이제 1000포인트 넘어가고, 이 1000포인트가 유지될지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물음표입니다. 너무 과도한 상장이 계속 있고, 우량 종목의 코스닥 탈출을 막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 지수는 또다시 1000포인트에서 허무하게 또 밀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 뭐 좋은 종목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예, 한국거래소에서 잘 여건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코스닥 지수만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예, 코스닥 지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들이, 예, 많은 투자자들에게 웃음 안겨준, 예, 기쁨 안겨준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예, 여기서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0분이 다 돼가네요. 감사합니다.